안녕하세요. 용인에서 ICF로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직접 지은 아이비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린 지가 꽤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요. 잠깐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최근 들어 이제 ICF로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좀 부쩍 늘었습니다. ICF로 집을 지은 저희 집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의 방문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 분 정도는 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맞이하고 그분들의 문의사항에 일일이 대답하고 그러는 등의 일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새로 제작해서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뜸하게 영상을 올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동안 만났던 분들, 그 중에 몇몇 분은 이제 직접 ICF로 집을 지으시려고 이미 건축 설계를 마친 분도 계시고, ICF 블럭을 지금 주문하고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지금 한 분은 이미 주문해서 배송을 받으셨고, 세 분 정도가 이제 추가로 주문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설계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만났던 분들로부터 ICF 주택을 짓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면서 그분들이 겪었던 문제점들, 분명한 문제점들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고, 그 해결책에 대한 정보를 오늘은 꼭 공유를 해서 추가로 ICF 주택을 지으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커다란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설계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설계사분들이 ICF 공법에 대한 이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다른 골조로 지으라고, 예를 들어 목조로 지으라고 한다던가 하는 식의 다른 골조로 지으라고 권하거나, 또는 ICF 공법으로는 설계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그냥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짓는다라고 접근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오늘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 해결책까지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건축법이 개정된 이후에 내진 설계를 꼭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구조 계산을 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설계사에게 설계를 요구하게 되면은 어떤 법규나 구조 안정성에 맞는 최소 요구량에 맞춰서 설계를 하기보다는 최소 요구량을 초과해서, 때에 따라서는 너무 과도하게 초과해서 설계가 나오는 경우가 최근 사례를, 저하고 만났던 분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요. 물론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까 오버스펙으로 이제 설계하는 것이 아무래도 사람의 인지상정으로는 가장 안전한 길이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비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설계들이 대부분 ICF의 구조와 맞지 않아서 실제로 ICF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 중에 꼭 중요하게 다뤄야 할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벽체 두께입니다.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주택 설계를 보면은 콘크리트 벽체의 두께를 20cm로 설계를 합니다. 이 두께가 거의 주택 건설에 있어서는 정석처럼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ICF를 적용할 경우는 20cm가 실제로 콘크리트 두께, ICF를 적용했을 때 콘크리트 두께, 그러니까 ICF의 내부 콘크리트 면만의 두께인 15cm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콘크리트 두께를 20cm로 할 수 있는 ICF 블록이 별도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격도 비싸겠죠. 그리고 또 이제 굳이 15cm로 충분한 것을 20cm로 해서 비용을 더 드릴 필요는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이제 목조주택 같은 경우도 보면은 목조주택의 외벽을
그 2x6, 2x6 폭이 15cm 정도, 그 정도 되는데, 목조주택도 2x6 골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튼튼한 콘크리트를 굳이 20cm로 해야 될까? 글쎄요, 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철근 배근 간격입니다. 뭐 철근이 많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집이 더 튼튼하고 뭐 견고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설계에서는 벽체의 철근 배근 간격이 수평근, 수직근 모두 대부분 20cm 간격으로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친 배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 물론 미국이 뭐 우리나라보다 더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더 까다롭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수평근은 40cm 간격으로 하고, 수직근은 대개 30cm 간격으로 배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국의 환경에 맞춰서 ICF 블록도 철근 배근 간격이 수평근은 40cm, 그 다음에 수직근은 30cm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배근 간격이 맞지 않으면 ICF를 적용하기가 조금 힘들어지죠. 물론 이제 철근이 촘촘히 그리고 더 많이 들어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불필요하게 구조 계산에서 뭐 수평근 40cm, 수직근 30cm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안정성을 보여준다면 굳이 그보다 더 촘촘하게 집어넣어서 건축비를 올릴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석가래 및 뭐 바닥 장선 이런 것들입니다. 최근 이제 단층집 설계를 보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설계 도면을 보내주셔서 이제 제가 봤는데, 지붕이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뭐 중부 일지역이니까 26cm 두께 샌드위치 판넬을 하는 곳인데, 샌드위치 판넬을 받치는 석가래가 가로 12.5cm, 그 다음에 세로 5cm, 거기다가 이제 두께가 또 엄청나게 두꺼워서 3.2mm인 C형광으로 하고, 그거 하나만으로 부족해서 2x10은 이제 폭이 23.5cm가 되는데, 목재 폭이요. 2x10 목재를 덧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이 얼마나 무겁고, 그 다음에 눈의 무게가 뭐 한 3m 쌓이는 정도? 3m 이상 쌓여야지 그 정도를 요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로 이제 지나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도보다 더 집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설계도의 집은 한 20여 평 정도 되는 집이었고, 저희 집은 60평이니까요. 이제 저희 집이 훨씬 더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 설계가 샌드위치 판넬 받치는데 2x6 목재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 집 이제 구조 계산도 다 60평이기 때문에 구조 계산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서 구조 계산도 다 완료한 상태로 2x6가 통과가 된 건데, 2x6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같이 굉장히 두꺼운 C형광, 아주 단단한 C형광으로 받치고 거기에다가 목재 2x10을 덧대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설계인가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 이것들,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이제 ICF와 직결되고, 세 번째 거는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ICF로 집을 지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미 설계 중인 분들도 설계사에게 다시 만나서 다음에 말씀드릴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ICF로 주택을 지으시려면은 설계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세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그것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건축주가 이러한 사항을 요구하면 설계사가 그대로 반영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식의 요구 자체가 구조적인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건 벽체의 두께입니다. 벽체의 두께 지나치게 20cm로 할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15cm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중부 이 지역의 경우 EPS 나등급 단열재를 외단열 12.5cm, 내단열 6.5cm로 하겠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그거에 맞춰 설계를 하라고 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근의 배근 간격입니다. 철근의 배근 간격은 벽 두께 15cm에 단배근으로 하고, 수평근은 40cm 간격, 개구부주의는 복배근 두 줄을 넣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직근 같은 경우에도 간격은 30cm, 그리고 개구부주의에는 복배근 두 줄을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설계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판넬 지붕의 석가래는 2x6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2x8으로 하겠다고, 2 곱하기 8로 하겠다고 명확하게 하십시오. 충분히 그 구조 계산에 문제 없이 그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 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설계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동의하지 않고 그렇다면 제게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설계사를 교체하시는 것이 맞고, 저희 집을 설계했던 설계사무소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을 설계하셨던 분은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과도한 설계, 지나친 설계를 제거를 하고 경제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구량에 맞춰서 설계를 해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러한 설계사분을 만나시는 것이 경제적인 그 집을 짓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사를 찾기 어려우신 분이 계시거나, 또는 이러한 부분에서 설계사하고 잘 이야기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제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저희 집을 설계하셨던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는 그분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차후에 동의를 받아서 뭐 거절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소개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려가 없이 이제 설계가 되면은 ICF를 적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철근을 예를 들어 30cm 수평근을 배근하는 것은 실제로 ICF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ICF를 적용을 하려면은 이러한 규격을 설계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반영된 설계를 받으셔야 ICF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준비를 하시고 설계사 협의하셔서 좋은 집을 경제적으로 지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